자, 5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2장 등기소와 설비라는 게 나와 있는데,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한 3개 정도가 논점이 돼요. 3개 정도. 등기소 몇 자예요? 세자죠.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거기 옆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자, 가날의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날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자, 가날의 변경 문제가 발생하고요. 세 번째 뭘까요? 이제 주체권자가 누군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요거의 의미를 이렇게 해서 세 개만 딱 정리해 두면 돼요. 세 개만. 자, 그러면 자기가 틀을 잡아놔요. 틀을 잡아놔요. 등기소 몇 자예요? 세자죠. 그러면 가날의 문제, 두 번째 가날의 변경, 세 번째 뭐야? 주체권자. 그러면 가날의 문제부터 한번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들어서 줄 한 번만 꺼놓으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여기 구로구고 여기 안양시예요. 그러면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졌다. 어디에 등기해요? 구로구. B가 안양시에다 집을 졌다. 안양시. 그러면 원칙은 가나의 문제, 원칙 부동산 소재지죠. 근데 문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해요. 여시라는 사람이 구로구와 뭐예요? 안양시 적경지역에다 건물을 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나의 문제는 토지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발생해? 건물에서만. 그러면 여시라는 사람은 구로구에다 신청할 수 있고 안양시에다 등기될 수 있죠. 그럼 중복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여기는. 그럼 안양시는 지방법원 소속이고 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 어디가 상급법원이에요? 여기죠. 그러면 간헐이 그러면 유리하면 뭐예요? 자기한테 떠맡길 가능성이 크고 불리하면 이쪽으로 떠맡길 가능성이 있어요. 막아야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얘가 랭킹이 높으면 얘보다 체급이 한 단계 높은 사람이 체급을 정하면 돼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체급이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서울고등법원장이라는 거야. 그러면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체급이 지방법원이면 체급이 같아야 달라요. 조금 지방법원장인 가나를 지정하면 돼. 그럼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이고 여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디가 높아요? 고등법원. 그럼 한 단계 높은 사람 뭐예요? 대법원장이 가나를 지정하면 돼. 그러면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한다? 상급법원장이. 그럼 하나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거기 의 부분이 하나 나와 있죠. 가날이 나와 있고 거기 가날의 지정 사유에서 지정권자 그게 나와 있죠. 거기에다 줄 한번 딱 그러면 돼요. 뭐라고 써놨죠? 상급법원장.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 딱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자, 가날의 인권자는 누구냐? 주체권자와 관련돼서 그 밑에 대법원장 살짝 줄 한번 꺼놓으면 되고. 자, 등기사무 정지권자도 누구죠?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자 있는 등기부가 되죠. 그러니까 등기사무 정지기한이 위반된 거 거기 끝에다가 명할 수 있다 가로 열고 거기다 이렇게 써놔요. 자, 29조 몇 호예요? 2호죠.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봤어요. 몇 호로 가까울까요? 2호로 가까워요.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언제나 무슨 무효가 되죠?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와 있죠? 가날의 변경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들어봐요. 자, 여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리가 구로구,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줬어요. 어디에다 등기해요? 구로구. B가 뭐예요? 안양시에다 집을 줬으면 안양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날의 변경을 가져왔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갔죠? 안양시에서 구로구로. 이게 가날의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가날의. 그러면 안양시를 그러면 구간을 등기소에 신간을 등기소에 구간을 등기소죠. 구간을 그러면 요거 구로 등기소를 뭐라 그래? 신간할 등기소. 그러면 간할의 변경 밑에다가 자 구간할 등기소에서 구에서 신간할 등기소로 변경되는 거 이걸 간할의 변경이야.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래서 변경 등기는 여기에서 이루어져. 구간할 등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변경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신간할 등기소. 그래서 변신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요. 발음 잘못하면 병신이 됩니다. 그래서 구간할 등기소에서 신간할 등기소로 이송해 주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관할의 뭐예요? 변경. 그러면 우리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이하도 없고 딱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미 그러면 집에 가서서 이제 몇 개 숙제해 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뭐가 있죠? 등기관이 있네. 그러면 등기관 옆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첫 번째 등기관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지정권자가 하나의 논점이 되고요. 자, 지정권자. 자, 그럼 등기관은 사람이죠. 사람. 인이라고 써요. 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에 약해. 정에 약하죠. 정에 약하다는 거야. 그러면 정에 약하면 무슨 성이 떨어져요? 정확성이 떨어지죠.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정확성을 확보해 줘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업무 처리 제한으로 빠지는 거예요. 업무 처리 제한. 이 업무 처리 제한이 뭘까요? 이게 제척 사유가 돼. 그래서 빠져라 이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제척 사유. 자, 두 번째는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 배상 규정이 없어. 배상 규정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죠?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갑니다. 국가 배상 책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 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뭘로 물어보죠? 국가 배상 책임으로. 근데 여기와 관련돼서는 자, 고의하고 중과실을 하나 써놔요. 고의 중과실. 요거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써놓고 밑에 가서 몇 개 이제 확인만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무슨 건자? 지정권자. 그러면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가 하느냐? 두 번째 줄 가서 밑줄 하나 딱 끊어요. 뭐라고 써놨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그러면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어때? X. 누가 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등기 사무 처리와 관련돼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등기관의 책임이에요. 책임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 밑에다 국가 배상 책임이라고 써요. 국가 배상 책임. 자, 여기에서 그러면 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정리해보죠.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등기관이 있어. 근데 여기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A가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고의 중과실에서 고의로 A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등기관한테 배상 청구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국가. 그러면 A가 등기관한테 그러면 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바로 민사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입증은 누가 되느냐? 고의가실은 얘가 입증해야 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A가 그러면 등기관한테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죠? 국가. 국가는 무과실 책임이거든. 그럼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국가가 뭐예요? 등 A한테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세상 공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국가가 등기관한테 칼 들고 가. 이게 구상권이라는 거야. 구상권에 대해서는 고의 무슨 가실? 중과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놔야 돼요. 고의 그러면 이때 가실을 동그라미 쳐놓고 이때 가실은 무슨 가실이죠? 중과실 써놔요. 가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중과실과 경과실이 있어요. 경과실에 대해서는 뭐예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 무슨 가실에 한해서? 중과실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의미 하나 잡아두면 되고요. 가실은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 중과실과 경과실. 그럼 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과실에 대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관은 이제 뭐예요? 인이죠. 정에 약해요. 무슨성? 정확성. 업무 처리 제한과 관련돼서 거기 나와 있죠. 가로 열고 밑에다 제척이라고 써요. 제척. 제척이라는 것은 빠지라는 거예요. 빠지랑. 그러면 손은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러면 저기 배우자가 저 집사람이 와 있어요. 앞으로 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봐봐요. 자기 배우자 몇 천? 4천. 그럼 너는 잠시 빠져 있어라는 거야. 딴 등기관이 처리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사유일까요? 제척 사유가 되는 거야. 제척 사유. 그럼 우측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1번에 보니까 배우자 친족 관계가 끝난 해도 뭐예요?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 찾았어요? 가로 열고 과거라고 써놔요. 과거도 포함된다는 거야. 과거. 자, 그러면 제척 사유는 현재도 포함되고 뭐도 포함돼요. 과거도 포함된다라는 거야. 저기 제가 15년을 살았는데 이혼을 했어요. 저 전처가 와 있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 그럼 앞으로 오라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세치기 할 가능성이 커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현재도 포함되고 과거도 포함돼. 그래서 등기부 끝내버려요. 더 이상 등기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이게 다예요. 다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만약에 재척사이 위반된 등기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거기 밑에 위반된 등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다 써요. 업무 처리 제한 위반 사유는 무효가 아니다. 그 옆에다 살짝 쓰면 되죠.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가 이미 끝나버리면 등기는 유예해버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관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 서울에 등기관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재척사유 위반돼서. 그러면 제가 등기를 처리해서 걸렸습니다. 어디로 보내요? 덕도로 보내야 돼. 덕도. 자천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천. 그죠? 행정적인 제재만 가능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등기소, 등기관. 이제 더 이하도 없고 더 이상도 없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 자, 가로 3번은 이제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찾았어요. 예, 등기부는 여기에서 보호하죠. 보관 관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그래서 거기 첫 줄에 등기부 줄 써놓으세요. 그러면 첫 줄에 끝에 가니까 등기부. 그 정도 수준. 이번에 아마 5월달 모의고사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등기정보중앙관리소.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등기부에 공개가 있어. 등기부에 편찬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가로 2번에 가서 등기부의 편성, 우측, 요약집 519페이지를 봐봐요. 자, 1부동산에는 몇 등기? 1등기. 그러니까 1부동산에는 몇 등기가 돼야 돼? 한 기록이 돼야 돼. 조금 전에 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표제부가 중복 등기가 된다. 그럼 실체법설, 절차법설. 실체법설. 그렇죠. 우리 갖고는 절차법설에 따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의 편성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야. 특히 2번에 대해서 별표 딱 하나 놓고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거기에다 뭐 색깔 잘 입혀놨네.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래서 전부 행강편 써놓고 그러면 일반 집합 건물 등기부는 몇 부분이야? 네 부분. 네 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럼 벌써 저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OX. 그럼 저희가 그냥 앵무새라는 거야. 1부동산 1등기 기록 기억해놓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가 되죠. 왜 X가 될까요? 자, 소재 지번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어. 한동 건물 표시란에. 그러면 한동 건물 표시란에 기록되어 있으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에도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이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요 지문이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그럼 봐봐요. 지금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동 전체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 세 번째, 갖고 얼구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한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서 이걸 전부를 한 몸으로 본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기록되면 여기에 기록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 소재 지번이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따로 소재 지번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천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동 전체 표제부가 두 부분이지만 요 한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 요 전체 네 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 이렇게 하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어떨까요? 한동 건물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걸 천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 없다.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2번은.
자, 그러면 가로 3번의 등기 기록의 양식 일반적인 경우 기억에 나와 있죠.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 이해권리. 그래서 우리가 매번 했던 거죠. 자, 고유번호는 몇 자리? 또 19자리란다. 부동산 고유번호 그 밑에다 써요. 14자리잖아. 토지의 고유번호가 19자리냐. 지적파트에서.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3자리. 이제 주민등록번호, 자기 번호도 몇 자리인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부동산 고유번호는 14자리. 14자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동그라미 이번에 구분 건물의 경우. 그래서 이제 아까 몇 부분이죠. 한동 건물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돼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 그 다음에 디귿, 깎고, 얼고, 몇 부분? 네 부분.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최근 문제 봐봐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집합 건물은 한동 건물 표제부와 각 얼굴을 둔다. 어때? X. 전유 부분의 표제부도 들어간다라는 거야.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15이때 2.5점짜리 잘 들어봐요.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가 아니라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렇게 출제된다니까. 그러면 대지권 표시에다 가로 열고 비율하고 종류를 써요. 대지권 표시란 가로 열고 그 밑에 있죠. 대지권 표시 가로 열고 뭐를 기록해? 비율과 종류. 자, 비율과 종류는 어디에 기록돼? 대지권 표시란. 자,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어때? X. 어디에 기록돼? 대지권 표시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미 또 다 배웠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집합건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합건물. 자, 집합건물은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 또 금방 까먹었네. 토지의 고유번호는 9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자,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부동산 고유번호거든. 부동산 고유번호예요. 그럼 부동산 고유번호는 그럼 전체에다 부여해야 돼? 각각 부여해야 돼? 각각 부여해야죠.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에 있어서 부동산 고유번호는 한동 건물에 기록된다. 어때? X. 그러면 거기 봐봐요. 저 부동산 고유번호는 어디 부분마다? 전유 부분마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전유 부분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고유번호는 여기 다 하나씩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에 부여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마다. 그러니까 한동 건물 표시마다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 건물마다. 그러면 그렇게 윤곽을 잡고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틀을 잡아요. 자, 집합 건물. 자, 이제 틀을 잡아요.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 그럼 일반 등기는 표제부, 깎고, 얼고, 받고는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권리. 등기부는 크게 몇 개? 두 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깎고, 얼고, 상단. 전유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비율과 종류. 이렇게 이제 딱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넓은 의미의 등기부. 그러면 1번 읽어봐요. 신탁건부. 2번은 도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나와 있죠.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 옆에다 써봐요. 자, 몇 개일까요? 자, 몇 개일까요? 그 옆에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고 살을 좀 입혀봐요. 자, 작년은 그러면 이제 공동담보 목록과 관련돼서 작년 재작년에 출제됐네.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어때? X.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5개 이상일 때.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거 조심하세요. 자, 누가 작성한 것으로? 등기관. 조심해야 돼. 과거에는 등기 신청인이 작성한 것으로 바뀌어 등기 신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을 가져오면서 과거에 등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바로 출제가 되어버려서
자, 등기 신청인이 작성하는 거 어때요? X.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이 2개 이상.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매매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5개 이상. 그러면 이거 숙제해야 돼요. 몇 개 이상? 5개 이상. 누가? 등기관이. 자, 이번에는 거기 매매 목록이 나와 있네요. 매매 목록은 그러면 매매 목록은 이렇게 써놔요. 옆에 좀 여백에서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이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야. A적으로 1개라도 자, 매매 목록은 원칙이 부동산이 2개 이상. A적으로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이때 매매 목록을 작성해 줍니다. 작성해줘요. 그러면 요 정도는 틀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에 무슨 문구가 있죠? 신탁원부. 2번은 도면 공동담보 목록. 4번은 매매 목록. 공통점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 강의 등기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 공통점이 있어.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야. 가로 열고 써요. 영구 버전이야. 영구 버전 장부예요. 자, 신탁원부는 그러면 영구 버전이 10년이에요. 영구. 그 다음에 그러면 도면도 영구.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도 영구 버전. 4번은 매매 목록도 영구 버전이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일 때? 5개. 누가 작성한 걸로? 등기관. 매매 목록은 몇 개? 2개. 부동산이 1개라도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러면 1번과 4번의 공통점은 무슨 버전? 영구 버전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등기부 부본 자료가 있네요. 등기부 부본 자료 찾았어요. 등기부 부본 자료는 가로 열고 보조 기억 장치 하나 써고 이제 그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셔도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뒤쪽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가로 6번엔 정부의 보관, 보존, 관리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거기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 맨 밑에 도표가 하나가 있어요. 등기부, 중앙관리소, 신청서, 부속서류, 치여서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소. 자, 천재지변일 때 등기부는 이동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동이라는 것은 반출이라는 거야. 그러면 신청서 부속서류 취하서도 이동 반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의 송부 검사에 앞서 찾았어요. 자, 등기부는 검사가 앞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거기 신청서 부속서류 취하서는 검사가 앞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간평가나요. 이미 나와버렸어. 27회 때. 그래도 그것도 바뀐 부분이니까 한번 잡아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취하서는 뭐예요? 검사가 앞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거기 맨 밑에 도표 있죠? 거기에다 5 고주사리만 한번 잡아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3번을 보죠. 3번에 보니까 버전, 무슨 버전 장부가 있어요? 연구 버전. 그러면 요 연구 버전은 박스를 딱 쳐놓고 6개를 딱 머릿속에 잡아야 돼.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은 무슨 버전? 연구 버전. 나머지 10년, 5년, 1년짜리라 안 외워도 돼요. 그거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러니까 연구 버전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버전과 관련돼서 그거 딱 정리해놔야 돼. 6개. 그거는 딱 숙지만 해놓으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틀린 사람들 봐봐요. 거기 리언의 종류를 봐봐요. 가로 7번에 등기상 열람과 증명. 리언의 종류 찾아세요. 이번에 모의고사 5월달에 모의고사가 이거죠. A, B 그러면 묶어요. 자, C, D, E 묶어요.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는 크게 5종류가 있어. 자, 전부 증명서 2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안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말소상 포함.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유효상.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는 전부 증명서는 2종류가 있어. 가로 안에 외워봐요. 말소상 포함. 두 번째는 현재 유효상. 자, 일부 증명서는 3종류가 있어요. 가로 안에 읽어볼래요. 특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요번에 5월달 모의고사가 요거였죠. 남정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가 아닌 것. 요거 한번. 자, 그럼 한번 숙제해봐요. 자,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자, 등기법 시간에 등기부의 종류도 모른다면 그거 개망신인 거야. 자, 전부 증명서는 몇 종류? 2종류. 그러니까 말소상 포함.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한번 잡아놔야 되고요. 자, 일부 증명서는 가로 안에 뭐 읽어봐요. 특정인 지분, 그 다음에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그래서 3개 딱 한번 숙제 놓고. 자, 이것의 발급 방법이 있어요. 발급 방법 찾았어요. 자, 1A번에 무슨 신청이 있어요? 방문 신청. B번은 무임 발급기. 무임 발급기 거기 주로 한번 쳐놔요. 요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좀 체크하려고 그래요. 자, 무임 발급기한 발급 찾았어요? 예, 자판기죠.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가로 열고 등기상 증명서라고 한번 써봐요. 무임 발급기 옆에다 등기상 증명서. 몇 종류가 있어요? 훌륭히 써봐요. 잘 가요. 전원지 한번 써봐요. 자, 등기상 정무 증명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읽어봐요.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포함해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과거에 무임 발급기는 여기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과 자판기. 근데 지금은 둘 다 가능해요. 개정된 것으로. 읽어봐요. 말소사항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제 무임 발급기는 이것도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두 종류 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무임 발급기는 말소사항 포함만 안해서 지금은 뭐까지 포함해서 현재 유효사항. 그러면 저기 여기 가면 무임 발급기가 있거든.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는 지금 뭐예요? 둘 다 발급받을 수 있어. 읽어봐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요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요 부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무임 발급기는 그러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다 발급받을 수 있다. 뭐에 대해서? 현재 유효사항. 하나는 말소사항 포함까지. 그거 한번 체크해 두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할 부분이 아니거든.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대해서는 이걸 딱 우리가 숙지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10번과 관련돼서 요 10번도 별표 하나 넣으세요. 자, 주출제대. 요 10번도. 자, 신탁건부 도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찾았어요? 요거는 설명을 듣고 그래 봐요. 자, 522페이지 10번.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자,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해서 발급 신청을 뭐만 발급 신청했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왜 공동담보 목록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등기관이 갑자기 화를 내요. 당신이 신청서를 작성했냐고.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만 발급받아 달라고 그랬지. 왜 그러면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까지 발급해달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 그럼 저희가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공동담보 목록도 함께 신청서에 발급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발급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죠. 그 사항의 증명서도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거기에 줄쳐놓으세요. 그게 포인트야. 제가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와 매매 목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신청서에 해주면 등기부하고 매매 목록을 합쳐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만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주출제되는 겁니다. 의미를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기 한번 볼래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할 거 거기 D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그것도 자주 나와. 자, 이거는 설명을 듣고 한번 어디가 포인트인지 잡아서 숙지만 해놓으면 돼요. 여기 무슨 건물이죠? 집합건물. 그러면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요 B 부분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요걸 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갑은 뭘 신청해야 될까요? 한동 전체 표제부 신청해야 되겠죠. 근데 갑이 그러면 A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뭐만 보면 돼? B 거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 해당 갖고 해당 얼굴만 보면 되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해당을 전부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해당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부로 본다. 뭐에 대해서? 그 D 앞에다 써요. D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열람과 발급에 대해서. 열람과 발급에 대해서. 이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을 가봐요. 자요, 2번을 가보죠. 등기 기록의 부석수리 열람. 열람 동그라미 쳐놔봐요. 열람. 열람.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열람 방법 찾았어요? 예, 그러면 요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맨 위에다가. 자, 등기부하고 부석서류. 이렇게 써놓고 열람 발급. 잘 봐야 돼요. 열람인지 발급인지 잘 봐야 돼. 열람이냐 발급이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등기부는 뭐라고 써놨죠? 누구든지. 이것도 누구든지.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발급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죠? 아까 부석서류죠. 부석서류는 요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이해관계인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부석서류에 대해서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조심해서 접근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열람 발급 그러면 등기부는 읽어봐요. 누구든지 부석서류에 대해서는 열람은 누구만 이해관계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읽어봐요. 등기부와 부석서류는 누구든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여기는 누구든지 부석서류는 이해관계자만 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인만. 자, 그러면 등기부는 누구든지 발급 신청할 수 있어요. 부석서류는 발급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읽을 때 문제 풀 때 읽어봐요. 열람, 발급 요거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등기부 열람 읽어봐요. 누구든지 발급, 누구든지 부석서류 이해관계 발급은 안 돼요. 그래서 열람 발급 요 정도 딱 정리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을 가봐요. 동그라미 3번을 갑니다. 자, 주민등록 공시 제한. 주민등록은 공시. 등기부 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봐봐요. 이렇게 돼 있다고. 자, 68년 12월 20일 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공시가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야.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3할 거 조심할 거 한번 보죠.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예, 없죠. 그러면 법인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여받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부동산 등록번호야. 부동산 등록번호. 자, 부동산 등록번호.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에 그게 혹시 그 부분도 꼼꼼하게 정리해 놔야 돼요. 자, 2번에 가봐요. 우측 방주에. 자,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읽어봐요.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 단체는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죠. 자연인이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잡아두시면 나머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한 지문, 두 개 지문 나올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꼭 체크해 주면 돼요. 근데 이번에 자, 개정사항으로서 읽어봐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읽어봐요. 말소사항도 포함되고 읽어봐요. 현재 유효사항. 과거에는 뭐만 됐었죠? 말소사항. 그래서 지금은 뭘까지? 현재 유효사항까지. 그거 한번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보니까 제3장 뭐가 나오죠? 등기 절차 청론이 나와. 거기 좌측 방주에 방주가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또 뭘 마련해야 돼? 좋아요. 털 가자. 자, 5개를 쓸 테니까 좌측에다 조그맣게 자기가 한번 써봐요. 자기가 숙지가 되어 있는지. 자, 첫 번째 틀. 뭐라고 써놨죠? 게시. 딱 게시. 5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자, 게시.
자,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야? 신청. 자, 이번 달 코스에 뭐 기본서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요 털은 우리가 잡고 가셔야 돼요. 요 털은.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 항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 이신청, 요 두 개 원칙, 요 두 개 예외.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A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뭐예요? 이거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이렇게 딱 잡아야 되고요. 법률 규정. 자,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여기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항공서 촉탁 등기는 이렇게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 이렇게 해서 이 틀부터 먼저 잡으라고요. 요거부터 딱. 자, 내용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런 지문이 어디에서 파생되는지를 몰라요. 봐봐요. 자,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과 항공서 촉탁에 어한다. 이런 지문이 탄생하는. 그러면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 그러면 요 직권 등기가 랭킹 13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야.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에 랭킹 14, 13개를 찍어줬어요. 그 중에 들어간 게 무슨 등기? 직권 등기가 있어. 직권 등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 틀에서 자 봐봐요. 자, 이거 이제 요 옆에다가 또 밑에다가 딱 적어 놓을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잡자고요. 자, 요 틀이네요.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원칙, 공동과 단독.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요? 단독. 그렇죠. 요 단독이 랭킹 13위 안에 들어가죠. 별표가 3개짜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믹싱을 해볼까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이제 봐봐요. 자,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읽어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란 공동 신청에 의할 수 있다. OX. 오죠. 이쪽으로 결부시켜봐요. 봐봐요. 당사자 신청,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읽어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란 모두 당사자 신청을 준용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공동, 애가 단독.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란 공동 신청에 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 속에서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원칙, 공동, 단독. 자, 밑에 옆에 밑에다 또 하나 딱 쓸 거는 자, 등기 신청의 방법. 자, 등기 신청 방법은 매도화되어 있죠. 이완화되어 있어. 방문 신청과 무슨 신청? 전자 신청. 전자 신청이 랭킹 또 13위 안에 들어가잖아. 워낙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 신청.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항상 실수하지 말게. 이 변수 때문에 그래요. 변수. 등기 신청 방법은 그러면 조심할 거. 항상 뭐를 물어봐요. 읽어봐요. 방문 신청인지 읽어봐요. 전자 신청인지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구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요 변수를 생각 안 하고 풀면 나중에 대혼란을 가져와. 그러니까 전제 등기 신청 방법은 몇 하나 돼 있다. 이 하나 읽어봐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하나 잡아놔요. 이제 두 개만 더 적으면 되겠네. 진작에 하나 써야 되는데 맨날 그냥. 자, 제3자와 관련돼서는 요거죠. 요거는 요렇게 딱 세팅이 딱 돼 있어야죠. 자, 요거는 원칙이 A죠. 제3자 회원 신청은 뭐 랭킹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지문으로서 넣어도 그래서 요거는 뭐야? 가중치가 요렇게 되죠.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원칙 당사자 신청 등기 강제. 자, 부동산 등기법 1개월 표제부. 명의신탁 3년 갖고 올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자, 주요 글자가 5개가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다 전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검인계약서 읽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요 5개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다시 읽어드릴까요? 원칙 당사자 신청 예외 등기 강제. 부동산 등기법 1개월 어디에서 표제부 명의신탁 3년 깎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어디에서만 깎고 중간 모두 검인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눈에 선해야 돼. 선해야 돼요. 이게부터 먼저 잡아야 돼. 제일 속성은 게 뭡니까? 저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자, 어떤 시간에 중간 생략 등기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못 찾아요. 민법 시간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어디에 나와요? 아, 여기 말고 등기법이 아니라 만약에 민법이라면 민법 책에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민법 책에는 물권법에 나오고 또 그러니까 봐봐요. 어떤 사람은 그 책을 못 찾은다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우리 민법 책에서는 두 군데 나오죠. 민법 정칙 어디 강행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 거기에서 하나 나오고 물권법 총칙 부분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은 동시행행변권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민법 총칙에서 가서 찾아요. 한번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거든.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 계약법 총칙 부분에서 찾아야지. 그러니까 책도 못 찾은 사람이 있어. 책도.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못 찾을 정도면 그거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공부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등기 절차 총론 요 부분이 요 틀이 안 잡혀지면 이제 지금부터 비극이 시작돼. 전 시간까지는 뭐만 들려? 등기 지금은 신청밖에 안 해. 봐봐요. 여기 무슨 신청이 있어요? 당사자 신청, 여기 당사자 신청, 여기 신청, 여기 당사자 신청. 이게 당사자 신청밖에 안 들려요. 요 체계가 안 잡히면. 그러면 자기가 모르면 딱 잡으면 전자 신청이 나왔다.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게 한 세트야, 세트. 틀이 잡혀 있어야 돼, 틀이. 그러니까 요 틀이 안 잡혀지면 지금의 대혼란이라는 거예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만약에 판결에 의한 등기 아직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요 5개 세트 중에 어디에 있어요? 판결에 의한 등기. 바로 이거죠.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 논점이 되는 거야. 단독 신청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랑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상속인 등기랑 공동. 여기 중에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포괄승계인 등기. 이게 바로 뭐예요? 상속인 등기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잡지 않으면 지금부터 이제 대혼란을 가져와. 대혼란을. 근데 뭐 학원에 아버지가 법무사인 게 있어요. 아들이 뭐예요? 재수강생인데 등기를 너무 잘해. 왜 등기를 잘할까요? 아버지가 뭐예요? 자꾸 시켜본대, 등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법은 꽉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러면 봐봐요. 이번 시간에 배우려는 게 뭐예요? 이게 집을 팔고 사고 해서 어디로 가는 과정이에요? 등기소에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등기 절차 총론이. 그래서 요걸 한 세트를 딱 해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요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지우는 순간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요. 웬 지우개가 그렇게 있는지 그냥 휘발성이 있는지 그냥 싹 지워. 그러면 선생님 저 순간적으로 까먹어요. 까먹기 전에 또 외우면 되잖아요. 까먹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자주 출제되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OX. X 어디에 있어요? 여기 등기 강제가 있었잖아.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1개월 어디에서? 표제부. 지목 변경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틀렸죠? 60일이 아니라 몇 개월? 1개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 지문이 나왔다. 소유권 보전 등기도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OX.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니까 이 지문들이 나오면 어디에다 나오는 건지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대혼란을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틀을 좀 숙지해놓고 그러면 거기 524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1번에 신청주의 원칙과 뭐가 나와 있어요? 예외 찾았어요? 그럼 신청주의 원칙 동그라미 이제 눈에 들어오죠. 무슨 신청?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 찾았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 당사자 신청 등기 신청 방법은 또 안으로 쏙 들어가 봐요. 2번에 방법 찾았어요? 무슨 신청이 있어? 읽어봐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자 동그라미 2번이죠. 자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 관공서 권리관계 당사자인 경우 관공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 관공서 공권력의 주체인 경우 법원 또는 세무서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 앞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쓸 것도 없지만은 앞에 이렇게 관공서 촉탁 등기 앞에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봐봐요. 자 관공서 촉탁 등기 뭐 주체는 뭐예요? 관공서죠. 관공서 그러면 원칙이네. 원칙이죠. 관공서는 거짓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또 거짓말은 많이 하는데 안 한다고 해야 돼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자, 관공서 촉탁 등기는 주체가 관공서야. 원칙이에요. 등기의 보선성이 확보돼. 진정성 보장. 무슨 촉탁도 가능해. 전자촉탁. 그러면 전자촉탁이 그러면 사무실에 했어요? 등기소에 출석했어요? 등기소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했잖아. 전자촉탁도 가능하다는. 그러면 여기에다 써봐요. 29조 4호를 써요. 4호. 이제 하나씩 나오네요. 4호 X라고 써요. 그러면 4호가 뭘까요? 출석주의야. 아 좋아요. 출석주의. 벌써 공부된 사람은 출석주의가 나오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공서 촉탁 등기는 사후에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출석주의가 뭐가 되죠? 면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그러면 촉탁 등기를 받으면 적각 반응이 나와야 돼. 관공서 원칙 등기의 진정성 보장. 읽어봐요.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그러면 자기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서 이걸 연결을 해주라고. 그냥 마구제비로 풀지 말고. 그럼 28회 때 2.5점짜리가 나왔네요. 자 봐봐요. 자 여기에 28회 때 2.5점짜리거든. 이걸 먼저 풀기 전에 이거부터 생각해. 관공서. 자 촉탁 등기는 뭐야? 관공서 원칙. 읽어봐요. 등기 진정성 보장. 읽어봐요.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접근해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 시 우편에 의해서 촉탁서를 송부할 수 있다. OX. 그렇죠. 읽어봐요. 우편. 이 말은 읽어봐요.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이 말은 읽어봐요. 직설주의. 그러니까 사후가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편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출석주의가 결론적으로 면제가 된다는 소리거든. 이게 28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봐봐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관공서 뭐예요? 원칙 등기 무슨 성? 진정성 보장. 전자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풀어보자. 관공서 촉탁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OX. 좋은지 핵선지를 모른다는 것은 저걸 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필정보? 등기 필정보. 이것도 진정성이거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관공서도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연결되는 거야? 읽어봐요. 등기 진정성 보장으로.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제 모든 소리는 진정성에서 진정성으로 끝나거든. 관공서 촉탁 등기시 제공한다.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14일 때네. 관공서 촉탁 등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OX. X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써먹을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써먹을 생각이 안 되니까 그냥 요 지문 자체로 생각하지 말고 관공서 촉탁 등기 그러면 봐봐요.
관공서. 그 다음에 A적으로 뭐예요? 무슨 성이 확보돼? 등기 진정성. 전자 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관공서 촉탁 등기는 진정성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자꾸 연결할 생각을 해야 돼. 갖고 요거 따로 하고 요거 따로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가 있으려면 저걸 생각해 줘야 돼.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몇 개 이제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 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가압류. 가압류는 어디에서 해요? 법원에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틀이 완전히 안 잡힌 사람은 봐봐요. 자꾸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법원.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명령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자, 그럼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신청. 그러면 이의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다?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리가 봐요. 포락지. 포락지가 뭐야? 하천부지야. 하천부지야. 누가? 지적서 관청이. 한번 읽어봐요. 관공서. 그러면 포락지는 무슨 등기가 발생해? 적탁 등기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체납적은 압류 등기. 어디서 해요? 세무서. 세무서는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그러면 맨날 호시탐탐 누르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가압류 등기는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자, 가압류를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안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각하 몇조 위반 사유로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가압류 말소는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해요? 등기안이 왜 안 해줘요? 그러면 법원 통해서 오세요. 법원이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압류 등기는 뭐라는 거예요? 적탁 등기가 이래요. 제가 가압류를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등기안이 각하요. 절대 안 해줘. 몇 대 위반 사유야? 2호 사유.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가압류 말소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뭐예요? 촉탁 말소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걸 써먹을 줄 준비를 태세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읽어봐요. 관공서 뭐라고? 원칙. 읽어봐요. 등기 진정성 보장 무슨 촉탁? 전자 촉탁도 가능.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하나 더 이제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 진짜 들어갑시다. 자, 공매처분. 공매처분은 어디에서 해요? 자산관리공사잖아. 자산관리공사. 읽어봐요. 자, 공사죠. 공매처분도 촉탁 등기를 할 수 있어. 자산관리공사가 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매처분도 무슨 등기가 가능해? 촉탁. 그러면 공사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공사죠. 그 문제 나가요. 촉탁 등기의 주체는 국가, 지자체만을 의미한다. 어때? X. 그 시험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어? 원칙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야.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각종의 공사들도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뭐가 있으면?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래서 공매처분도 변론적으로 무슨 등기가 가능해? 촉탁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어디 다시? 공사. 아마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촉탁 등기의 주체는 국가, 지자체만을 의미한다. 어때? X. 예적으로 각종의 공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거기에다 딱 캐치를 해놔. 그러니까 자기가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요걸 가지고 자꾸 써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따로 놀고 지문 따로 노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촉탁 등기는 요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자꾸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요걸 가지고 써먹을 수만 있다면 공부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써먹지를 못하니까 문제풀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가 써먹을 수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써먹어 주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원칙이에요. 원칙. 그럼 관공서, 촉탁 등기란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뭘로? 이의신청. 이게 빠졌다 법원은 어디로 가? 관공서로 가는 거야.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게 있으면
명령 등기가 돼. 그러면 제가 법원이라고 생각해. 여기 기거리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촉탁 등기야. 여기 이 신청 기거리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왼손 등기로 명령 등기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딱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